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민혁입니다. 2026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채용 공고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주말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각 항목별 방향성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건보 자소서 분석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빠르게 방향성을 잡아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시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초반부에 실수 없이 좀 안정적으로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다 보니까 오늘도 이와 같이 방향성 중심으로 영상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부터 이제 금요일 날까지 사이에 그 각 항목별 정밀 분석과 이 공개 첨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정을 감안하셔가지고 순차적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했던 내용들 잘 반영하셔서 이번에 꼭 합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보 단톡방 링크 영상 댓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유료 첨삭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영상 댓글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사항부터 간단하게 좀 볼게요. 건보 자소서는 대략적으로 문제 해결 경험을 작성하세요 라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조건 자체가 굉장히 정밀하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부 조건에 맞춰서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느낌으로 쓰지 마시고 지시사항을 충족하면서 작성하는 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하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렵게 쓰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쉽고 그리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만 모르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걸 아무래도 이제 자소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개인의 그 경험을 정제된 글자 수 안에 담아낸다라는 게 너무나 힘든 작업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방법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이러한 방법을 찾는 데 할애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여러분들의 고민의 깊이가 충분히 이제 녹아져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주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항목도 늘 같은 패턴이죠. 인재상에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부분을 각각 요구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항목이 있는데 아마도 이제 건보 여러 번 지원한 그런 이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사한 거기 때문에 그냥 복붙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복붙하다 보면 굉장히 어색한 내용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시 작성하는 게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려놓고 여기 나와 있는 세부 조건에 맞춰서 작성해야 된다라는 점 다시 강조드려 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이제 각각 어떤 평가 의도를 요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걸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항목부터 같이 한번 봐볼게요. 네, 여러분들 이제 말 그대로 그 갈등 경험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좀 접근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나와 있는 항목에서 요구하는 소재가 이 고객과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전에 이 고객 갈등 경험을 바탕으로 1번 항목을 썼던 분들은 소재에 대한 부분을 수정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공동의 목표라는 거는 아무래도 조직 내에서 팀원과 혹은 타 부서와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이런 단체 활동이기 때문에 고객과 직접적으로 공동의 목표를 추진한다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물론 우리 조직의 목표도 고객의 만족인 거고 고객의 목표도 고객의 만족이다 라고 해서 그걸 공동의 목표로 이제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어색한 소재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팀원이나 아니면 타 부서와 갈등 소재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세부 목표가 다를 수도 있고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 역할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런 걸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한 그러한 소재를 잡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을 보니까 다른 의견이나 이해관계로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AND 조건으로 보려고 하시는데요. OR 조건으로 보셔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즉, 둘 중에 하나만 작성하셔도 크게 문제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조율했습니까?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갈등 상황에서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모습,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실질적으로는 좀 더 세부적인 어떤 갈등의 쟁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정밀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특징이나 상대방이 처한 상황, 그리고 지금 쟁점과 연결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맞춤형 의사전달을 해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점은 뭐냐? 당연히 좋은 게 아니고 평화주의자 뭐 이런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뭐 그 친구의 의견도 반영했고 나의 의견도 반영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팀 목표 달성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표면적인 설득이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하더라도 억지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설득된 팀원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그런 조정된 조율 안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를 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담아내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국민을 위하는 인재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하실 텐데요. 1번 항목도 그렇고 3번 항목까지, 물론 4번 항목은 직무수행 능력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별도인데 1번 항목에서부터 3번 항목까지는 말 그대로 직무와 관련 없는 경험도 당연히 소재로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번 항목에 대한 부분들은 요약 드리면 갈등 해결 경험이다. 소재는 팀원이나 타 부서와의 갈등 소재를 선택해라. 그리고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존중, 쟁점 파악, 그리고 맞춤형 의사전달이라는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반영하자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항목은 역시나 이제 원칙 준수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직으로 신뢰받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변의 압박이 아닌 규정이나 원칙을 기준으로 공정한 결정을 내렸던 경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원칙 준수나 정직했던 경험을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개인적인 생각이나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얘기하냐면 뭐 평소 그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혹은 본인과 어떤 친한 관계 아니면 그 친구가 요즘에 굉장히 힘들어해서 이번에는 뭔가 이 친구한테 좀 예외적으로 뭐 배려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의 유형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의 압박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뭐 영향력 있는 선배의 어떤 요청 아니면 뭐 팀의 일관된 분위기,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나머지 팀원들도 그냥 원칙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면 나만 뭔가 새로운 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상사의 이제 암묵적인 지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다 반영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 정도 선택하셔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즉 소재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규정이나 원칙을 기준으로 이 공정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경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앞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정직이나 원칙 준수, 청렴, 책임의식, 이런 직업윤리 능력 키워드에 해당되는 부분을 연결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당시에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했느냐, 내가 뭔가 발각되면 큰 화를 당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이 왜 원칙을 지키려고 했는지, 조직의 어떤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양심과 가치관 아니면 어떤 신뢰, 그리고 이런 원칙을 지켰을 때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 이제 원칙을 지키지 않다 보면 다들 개인이 맞춰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조직 내에 막
굉장히 크고 작은 갈등들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가 원칙을 더 지키려고 했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운에 의해서 혹은 즉흥적으로 원칙을 한 번 지킨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부각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 본인이 느꼈던 점은 무엇이냐, 이 느꼈던 점은 결국 깨달은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칙을 지키게 된다는 게 모두를 만족시키는 못하더라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좀 얻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칙의 준수라든지 이 청렴, 이 정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왜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 부분인지를 이렇게 이번 기회에 좀 깨달았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함으로써 일관되게 직업윤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역시나 직무 관련된 경험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그럼 직무 관련된 경험 쓰면 뭐 감점당하나요? 당연히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둘 다 가능한데 억지로 막 직무 관련된 경험도 없는데 가지고 와가지고 어색하게 작성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2번 항목 다 이해되셨죠? 자, 3번 항목 역시나 단골 질문입니다. 문제 해결 경험인데, 원래 건보가 이 문제 해결 능력 관련된 항목이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굉장히 좀 일반적인 유형으로 출제가 됐어요. 작년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문제를 도출해서 좀 예방한다는 측면에 대한 부분을 요구해서 좀 어려웠었는데, 이번에는 뭐 어떻게 보면 사실 가장 평이하게 출제되는 항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기존의 방식이나 절차에 대해 불편하거나 비효율적, 이거는 여러분들 직업윤리 능력과 연관지어가지고 뭔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 내가 좀 개선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원칙과 무관한,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데 그게 약간 비효율적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키워드가 겹치기 때문에 직업윤리 능력에서 요구하는 관행 개선과 3번 항목에서 요구하는 더 좋은 어떠한 프로세스를 개선한다라는 측면에 요구하는 부분은 좀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일단 이 부분은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 발휘 경험을 물어보는 게 맞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집어내셔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원인이 무엇일까를 다양한 각도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파악하실 수 있어야 적합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걸 실행 보완하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통은 문제 해결 능력에서 선제적 문제 도출을 강조할 수는 있는데, 이 항목의 뉘앙스를 봤을 때는 이미 있는 방법인데 불편하거나 좀 비효율적이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필수가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나왔는데 당시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건보 항목이 그래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리고 다른 뭐 사기업에 비해서 자소서 항목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 항목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를 평가하기 위해서 반드시 짚어야 되는 부분들을 세부 조건으로 출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3000% 빠지지 않도록 그런 기회를 준다는 거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처럼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불편하거나 비효율적인 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불편하거나 지금 비효율적인 건데, 그럼 문제가 사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당연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방법이나 경로를 통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파악하고 그 원인에 부합한 아이디어를 실행 보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흥적으로 그냥 느낌에 의해가지고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원인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내가 말 그대로 현실 가능한 대안, 그리고 뭐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조직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 이런 부분들과 연결시켜 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 봐주셔야 됩니다.
공공기관의 특징상 너무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되면 약간 모나게 보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새롭게 고민한 아이디어에 대한 공감대를 얻을 수도 있고요. 앞부분에서 강조한 문제라고 어떤 점이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나의 어떤 독단적인 판단으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팀원이나 아니면 선배, 상사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공감대를 좀 얻어냈다라는 점, 그런 걸 확인하고 난 뒤에 내가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한다면 좀 더 안정적인 혁신을 여러분들이 부각할 수 있게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항목까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4번 항목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4번 항목도 역시나 여러분들이 알면서도 작성하기 어려운 약간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이 직무 수행 능력, 그리고 동시에 이제 자기개발 능력을 평가하는 질문이거든요. 1번, 2번, 3번은 직업기초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4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직무 수행 능력에 좀 더 여러분들이 방점을 두셔야 됩니다. 물론 항목의 뉘앙스를 보면 인재상에도 여기서 전문성이 있는 인재라는 게 이미 전문성이 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입사 후에 끊임없이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개발함으로써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인재상과 연결된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직업기초 능력에서는 자기개발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자기개발 능력에도 해당되지만 그 뼈대 자체가 직무수행 능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전문 지식 또는 기술과 경력이잖아요. 어떻게 습득하고 발전시키길 노력했는지,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자기개발 능력의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인 거거든요. 일단은 지원 분야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내가 지원한 뭐 행정직이나 요양직이나 건강직에 필요한 어떤 역량이 있다. 그러한 역량과 관련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갖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이론 등을 혹은 어떠한 지식 등을 습득을 했고, 실제 그러한 이론과 그 다음에 지식을 관련된 경험에 적용해 보면서 나만의 어떤 기술과 노하우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갔다라는 점, 그리고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나 스스로, 피드백이라는 건 결국 어떠한 성과를 얻고 난 다음에 나 스스로도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도 셀프 피드백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가지고 특정 역량과 관련된 부분들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직무기술서에 보시면 필요한 지식 어떤 게 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기술에 보면 뭐 민원 대응 능력, 이것도 사실은 기술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다 관련된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직무기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키워드를 잡으시고 그 키워드를 어떠한 경로, 뭐 그게 자격증 공부 과정에서, 아니면 어떤 책을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유사 경험에서 그런 것들을 쌓고 발휘했다라는 점 강조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죠. 객관적인 실적이라는 거는 정량적인 성과,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또 교육 과정을 말 그대로 이수했다라든지 수상이라든지, 정성적인 성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독자적으로 특정 직무 상황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췄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그걸 의미 부여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문가라든지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줬다라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식과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정성적 성과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량적 성과와 정성적 성과도 없다라고 한다면 해당 직무 역량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즉 그 깨달음의 깊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라는 걸 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정량적 성과와 정성적 성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이게 정말 없다라고 한다면은 깨달음을 통해서 성과를 보여주는 간접적인 방법도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방향성을 같이 한번 점검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방향성을 점검해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기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막상 방향성을 잡으면 작성을 굉장히 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말이지만 빠르게 이렇게 영상을 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는 거고요. 지금 24일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부터 순차적으로 제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작성 예시라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런 Q&A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좀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대는 제 일정을 계속 조율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라이브 이 진행 시기를 감안하셔가지고 뭐 알림 설정을 하신다든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 참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정밀 분석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